웰빙 한방 이야기. 안녕하세요. 동양의학에서의 약성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는 그 약의 기운이 찬 기운의 약인지 더운 기운의 약인지를 따지고요. 둘째로는 그 맛을 따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맛이 5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신맛, 쓴맛, 단맛에 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은 매운맛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매운맛은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누구나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매우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든지 매운 것을 드시면 땀이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이건 아마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경험하시는 걸 겁니다. 따라서요, 한의학에서의 매운맛은 첫 번째로 뭐냐면 발산을 시켜주는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즉 발산작용을 한다는 말은요, 우리 몸 체표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발산시킨다는 겁니다. 우리 몸 내장 안에 있는 깊숙이 있는 것을 발산시킬 수는 없겠죠. 그럼 어떤 경우가 발산시키는 경우냐? 또 발산이 필요로 하는가? 동양의학에서요, 감기는 처음으로 우리 몸에 들어올 때 이 체표로부터 들어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기는 처음 들어오면 이 체표에 우리 피부에 거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감기가 들으면 이 체표에 으시시 떨리고 춥고 또는 열이 나거나 2가지 감기가 다 있지만 다 이 체표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기가 나쁜 기운이 우리 몸의 체표에 피부에 있는데 이걸 안으로 집어넣어서는 안 되겠죠? 이 체표에서 바깥으로 내쫓아야겠죠. 그 방법이 발산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럼 어떻게 발산을 시키냐? 땀에 밀어내면서 발산하면서 같이 나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감기가 들렸을 때 땀을 흘려서 치료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동양의학에서요, 열이 있으면 땀을 내서 치료를 한다는 생각방식은 조금 잘못되신 겁니다. 감기가 걸려서 조금의 열이 있을 때 그 체표에 있는 사기들을 땀을 흘려서 내쫓으면 그 사기가 나감으로써 치료가 되는 거죠. 땀을 흘려서 열을 흘린다는 사고방식은 그렇게 옳은 사고방식은 아닙니다. 만약에 폐나 간이나 위에 속의 내장에서 열이 꽉 차 있는데요, 땀을 흘리게 되면요 더욱 많이 몸이 손상당합니다. 그러니까 동양의학에서요, 열을 땀으로 잡는다는 발상은 그렇게 정확한 발상이 아니십니다. 단지 감기일 경우에는 그것은 체표가 사기로 막혀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체표에 있는 사기를 열어주고 내쫓으면 열도 떨어지고 나간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따라서요,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이 체표로 들어와 있는 사기를 억지로 대변이나 소변을 통해서 내쫓으려고 할 필요, 그러려면 속으로 들어가야겠죠. 반대로 간에 열이 많이 차 있다. 간에 열이 많이 차 있으면요,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증세들이 하나가 황달입니다. 서양의학적으로는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담도를 타고 담에 갔다가 우리 소화기관으로 와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건 간에서 역류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를 타고 전신에 들어온 건데요, 한의학에서는 대부분의 많은 경우가 이게 습이 그 원인이라고 봅니다. 간에 습이 차갖고 막혀갖고 내려가질 못한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열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물론 차가워서도 오는 황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러의 구별이 중요한데요, 열을 동반하고 습이 합쳐서 황달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땀을 흘리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소변으로 이 습과 열을 다 배출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의학에서는 사기들의 출구를 열어주는데 사기가 어디 있니에 따라서 그 출구를 열어주는 방법이 달라지는 겁니다. 체표에 있는 사기를 억지로 안에까지 끌고 와서 그 소변이나 대변으로 내보내면 그만큼 몸이 상하겠죠. 반대로 속 안에 들어있는 사기들을 체표로까지 다 끌고 나면 그동안에 우리 몸의 내장기관들이 다 상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순리를 따라서 그 사기가 나아갈 출구를 열어주는 것이 동양의학에서 병의 치료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매운 약으로 우리 동양의학에서는요, 체표에 있는 사기들을 발산을 시켜가지고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도 전화 와서도요, 또 많이 사용하거나 물어보는 경우들도 많은데요, 대표적인 것이 생강입니다. 생강은 그 매운맛으로 인해서요, 우리 몸의 체표를 열어줍니다. 그래서 땀을 잘 나게 해주죠. 그래서 아주 심하지 않은 초기 감기에 걸렸을 경우 약간 춥고 떨리는 경우에는요, 이 생강을 달여가지고요, 차처럼 마시면 아주 좋은 치료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물론요, 몸에 열이 많이 날 경우에는 이 생강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강은 더운 약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발산작용을 해도 어떻게 됩니까? 열이 나는 감기일 경우에는 차고 매운 약으로 그
그 몸을 발산시키도록 하는 방법이 좋겠죠. 매운맛은 이렇게요. 발산작용을 하는 것 외에도 어때요? 이 매운맛을 보면 이렇게 잘 통하게 해주겠죠. 그래서 우리 몸에 막힌 기나 혈이 막혀서 잘 돌질 않아서 문제를 일으킬 경우 이걸 잘 돌려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기가 막혀 라고 할 경우에 말 그대로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해서요. 우리 몸의 기운이 돌지 못하고 막혀 있는 겁니다. 그럼 병이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어느 기가 막히겠습니까? 간의 기운이 막혔겠죠. 또는 심장에 화가 나면 심장기가 막히게. 이럴 경우에도요. 매운맛의 약을 써서요. 그 막힌 기운이 뭉치지 않고 잘 돌도록 치료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요. 이 기가 막혀서 기분이 상하고 우리 몸에 기운이 뭉쳐있고 막 화가 나는 경우에 어떤 맛의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이런 경우에 신맛의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막힌 기운이 더욱 막히겠죠. 따라서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 어떻게 약주를 드셔갖고 좀 풀고자 하시는 경우에는요. 신맛의 포도주가 좋겠습니까? 쓴맛의 소주가 좋겠습니까? 당연히요. 신맛의 포도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쌓인 걸 더 쌓이게 해주겠죠. 못 나가게 해주겠죠. 하지만 쓴맛의 소주는 쓴맛은 어떤 작용을 한다 그랬죠? 이 배설하는 작용이 있다고 그랬죠? 뭘 사해주는 작용이 있다고 그랬죠? 따라서요. 특히 한국 분들이요. 이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인데요. 이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이 항상 이 스트레스 차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소주가 이렇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그 이제 소주는 또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는다고들 하죠. 특히 일본에서 많은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일본이나 한국이나 그 동양적인 성격에 있어서 비슷한 면이 많죠. 그렇지만 사실은 매운맛이 있으면 더 좋겠죠. 매운맛은 더 잘 돌려줄 테니까요. 따라서 스트레스가 아주 많이 쌓여가지고 기분이 아주 나쁜 상황에서요. 포도주로 그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시면 잘못되면 더 쌓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요. 이 기본적인 상식만을 알고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적지 않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유익한 것들입니다. 그러면요. 내일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두들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달빛 안녕 원장 김동현이었습니다.